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지. 행복 성적순위 100% 성적순은 아니야. 하지만 97% 성적순이야. 외모가 다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100%는 아닌데 99%는 외모야. 그 다가 아니다가 1%를 얘기하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들어. 삼불교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상책을 드디어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바닥에 들어온 이유가 명상과 관련해서, 수행과 관련해서 들어왔죠. 제가 아주 연원이 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다가 평생 병풍 역할만 하다가 죽겠다 라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각성을 해야겠다. 그때 어떤 게 유행하고 있었냐면, 김정빈의 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고, 조금 더 지나면 1986년, 87년 무렵에 드디어 뭐가 유행하냐면 김용의 소설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김용의 뭐 영웅문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거부터 봤거든요.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무협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파일방 뭐 이렇게 해서 뭐 화산파, 소림파, 뭐 태산파, 뭐 곤륜파 이렇게 해서 9개의 파가 있고, 1방은 개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있고 뭐 장풍도 쏘고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뭐 약간 축지법 비슷한 거, 거기에서는 경공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힘도 세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각성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할까? 이제 막 그런 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아니 저만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 시절에 80년대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매트릭스의 원형도 사실 그때 얘기가 되고 있었어. 그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또 서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사려고 하면 도에 관심 있습니까? 그때도 있었어, 그것들.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건지 그때는 판단을 못 했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고, 뭐 태양에 저 자외선이 직접 이렇게 닿으면 사람들이 다, 인류가 피부암 같은 거에 걸려서 다 죽고 생명이 못 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아니 그냥 걔네 썰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래서 초인이 돼야 살아남는데,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게 해서 몇 놈 살아남아서 뭐 할까 싶었거든. 다 폐허가 사막 같은 데서 몇 놈 살아서 도대체 뭐 할까? 심심할 것 같은데. 안 죽는 게 그렇게 좋나? 그 슈퍼맨의 비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슈퍼맨은 죽지도 않고 능력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선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선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맨날 바둑이나 두면서 인생을 조지고 있겠어. 게다가 그 바둑 두면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배만 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요? 대머리 돼가지고 영감에 털은 허옇고, 요즘 그 결혼 대상으로 보면 진짜 극혐자지. 대머리에 배 나오고 영감이고, 돈이나 겁나 많으면 진짜 누가 데려갈까? 안 그러면 저거 어디 가서 개 취급도 못 받는, 그게 신선. 그냥 바둑이나 두고 있고, 가정주부들이 TV가, 지금은 이제 뭐 TV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박간 장관이 TV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야구하고 바둑 켜놓고 있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 저는 아는데 마누라는 몰라. 그렇다고 뭐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좀 변하면 모르겠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그게 그거 같고, 룰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고. 그러니까 축구는 룰을 몰라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는 룰을 몰라도 재밌어요. 뛰어댕기면서, 저기다 넣으면 되는갑다.
근데 야구만 해도 사실은 훨씬 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잘 몰라. 바둑은 더 짜증나지. 마라톤보다 재미없는 게 바둑일걸. 마라톤은 뛰기라도 하지. 예, 누가 뛰는지나 보이지. 바둑은 한 수 놓고 세계 경기 같은 경우는 한 수 놓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다. 아유 막 미친다 미쳐. 그거를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안에서 엄청난 계산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고, 그게 이제 그 영감들이 바둑 둔다는 게 신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남아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의 세포에는 미세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렬로, 배터리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이걸로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세포만 갖고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초인같이 된대. 이게 뭔가. 그때도 나 그랬어. 제가 원래 좀 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 안 믿습니다, 뭘.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적 성향 중에 하나일 거야. 뭐에 확 믿어버리면 그건 종교적 성향이 강한 거고, 그게 진짠가 어쩐가 뭐 이런 식으로 찝쩍거리는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인간을 배터리로 쓴다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는 90년대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게 거기서 기계들이 인간을 이렇게 캡슐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인간 전류를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저게 내가 80년대 그 도를 아십니까? 한테 들었던 그 설정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랬었다고요. 예. 그래서 80년대에 그런 야리한 게 광풍이 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80년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최고 강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미국을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도쿄를 팔면, 도쿄를 땅을 팔아버리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더라. 뭐 이런 이제 거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로 일본이 이제 계속 이러고 갔지. 그리고 독일이 잘 나가고, 유럽에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렇게 죽쓰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85년인가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85년 맞나? 요즘 기억력이 오락가락해서, 그렇게 해서 독일하고 일본을 조져버렸지.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엔화가 1달러에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나는 90년대생인데도 이런 거를 전생을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딱 보면 300원에 400원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엔화하고 달러가, 엔화가 막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플라자 합의야. 그때는 몰랐던 거야. 아마 700원 막 이러더니 거의 뭐 같이 갈 정도 상황까지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예. 최근에는 달러가 강달러를 시전하면서 엔화가 이제 밑으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박살이 났는데 1,4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간다던데? 왜냐하면 우리는 박살이 났는데 쟤네는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돈 쓸 맛이 있대. 그거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우리도 일본을 가야 되나? 내가 한번 일본을 추진해 봐야 되나? 나 이 생각을 했었다니까? 왜냐면 제가 터키를 좀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 터키가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 지금. 나라가. 터키, 스리랑카 이런 데가 이렇게, 말고도 파키스탄도 뒤집어져 있는데, 파키스탄은 가기 좀 그럴 것 같고. 터키, 스리랑카가 이렇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바퀴벌레 이렇게, 등치 큰 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아니 그걸 뭘 남의 나라가 망했다고 기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더라.
러시아도 지금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추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그래도 워낙 강국이고 체력이 좋으니까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많이 꼬라박고 있다더라. 실제로 환율을 보면 엔화가 확 떨어졌죠. 유로화가 달러하고 맞잡습니다. 지금 보통은 달러는 예전엔 달러가 1,000원이면 유로는 1,400원이었거든. 1,300원, 1,400원. 아니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말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달러하고 유로가 같이 가고 엔화는 더 많이 떨어졌죠.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때 일본만 잘 나간 게 아니고 우리도 엄청 이제 막 떡상하고 있었지. 80년대 진짜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해볼 만하다. 그때 또 유행한 게 타노스임 예언 뭐 이런 게 또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일본만 되는 게 아니고 일본 다음에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맞았고 일정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요. 그게 언제 꺾였냐면 IMF 때 97년 IMF가 97년이죠. 예, 그때 그걸 맞으면서 너네는 쩌리야. 이런 인식이 확 우리는 아직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한 게 물론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 일본이 떡상할 때 일본 쪽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같이 좀 묻어서 갔고 90년대는 사실 중국이 떡상하면서 중국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기서 묻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서 묻어가다가 지금은 야 이거 묻기도 좀 어렵고 지금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 그리고 저거 지금 저 센 놈들이 자꾸 막 박터지게 싸움을 했으니까 이쪽을 할 수도 없고 저쪽을 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잘못 줄 섰다가 갈 것 같고 게다가 이게 다 조폭급들이어가지고 만만한 놈이 없어요. 미국이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러시아가 만만한가 뭐 이거 우리보다 약한 놈이 주변에 딱 한 나라에 있는데 걔네는 또 또라이잖아. 우리 동포인데 또라이예요. 얘는 완전히. 그 외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만하게 할 만한 우리도 약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5천만에 3만 5천 불이면 전 세계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엄청 센 거야. 유럽 같으면 큰 소리 치고 있다. 유럽 같으면 큰 소리 친다. 근데 이거 무슨 헤비급들한테 껴가지고 야 그리고 우리보다 유일하게 한 놈 약한 놈이 있는데 우리 형제인데 또라이잖아. 이건 무슨 되도 않고 그냥 핵폭탄을 수제로 만들었어요. 뭐 수제 버거냐? 야 손으로 깎아서 핵폭탄을 야 이거 장인정신 하나는 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80년대에 진짜 전체적으로 떡상할 수 있다는 거하고 어떤 자기를 개발해 가지고 수행한다. 김정민 씨 그 단학선언 봉우 권태훈 그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 단학선언도 그때 가봤어요. 80년대. 근데 김정민 씨가 쓴 단에서 쓴 거는 사실 구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라였습니다. 뭐 독립문을 뛰어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도 안 돼. 그 영감님이 이제 가장 가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찬물로 냉수마찰을 해라 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 냉수마찰 아니다.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를 냉수마찰해라. 뭐 그런 걸 주장하고 뭐 그랬었어. 그냥 대충 알아들어. 이렇게 방울을 냉수 마찰을 하면 몸이 좋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없는데 저거를 여자는 수행할 수가 없나?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그때도 그렇게 발칙한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좀 그러면서 그때 진짜 여러 가지들을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지. 그래서 각성을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 라고 하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는 성적순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 영화 이름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유행하던 영화거든요. 예, 제목은 못 들어, 영화는 안 봤을지 모르지만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이고, 그 자식들은 행복이 성적순인 것도 모르는 거야. 답답하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미친 듯이 돈을 갖다 받겠어? 100% 성적순은 아니야. 하지만 97% 성적순이야. 그 성적순을 이기는 건 한 가지야. 혈통.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더 바꾸기가 어렵지. 성적은 어떻게 대가리를 박아서라도. 근데 그것도 제가 해보면 안 좋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미 안 좋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공부법 책 쓸 때도 그랬잖아. 나는 왜 명상 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빽빽이를 하고 있는데 딴 놈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밑줄을 긋고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 번 쳐. 그래서 너는 뭐 하냐 이랬더니 그게 단어 외우는 거래. 모르는 단어를. 나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 B5 그 연습장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재벌만 돈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사기,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모으면 삼성전자도 살 수 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억겁을 살아야지. 억겁을. 그리고 그거 다 사기 전에 삼성이 망할걸? 없어질걸? 수백 년, 수천 년 사이에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실제로 죽도록 노력해서 일해도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냥 자력으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성적순 맞아. 성적순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거는 네가 행복이 성적순인 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외모가 다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다는 아닌데 99%는 외모야. 99%는 외모야. 100%는 아닌데 그 다가 아니다가 1%를 얘기하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들어. 정우성이나 이런 분들이 왜 되겠어? 길거리에서 캐스팅되고 다 하는 이유가 외모 아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그게 쩌리들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나라 때도 신원서판이라고 했다고. 몸 좋은 게 첫째라고. 그게 얼굴하고 이 몸이에요.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CEO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인데 실제로 판단력은 4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고대 때부터 외모지상주의야.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뭐 마음이 이쁘고 그러면 애들이 알바해서 수술하겠냐? 현실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뭔가 답을 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망했던 이유지. 날이 더운데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뭐 냇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이나 쪼개 먹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오.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대학 가면 살 빠져요. 뭘 빠져? 안 먹어야 빠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대학 가면 애인이 생겨요. 안 생기는 애는 죽을 때까지 안 생겨. 생기는 애는
어려서 대학 안 가도 생겨.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는 대학이 중요하지. 남자는 이 사회구조가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남성들은 굳이 그런 걸 막 이렇게 많이 안 따져. 그냥 얼굴만 봐. 그래서 그게 참 인생의 비극인 거지.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치 그렇게. 근데 자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아, 그렇게 안 살아.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옷이 날개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 참 저는 맞는 표현 같아요. 저는 맞는 표현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형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옷으로 커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성형을 할 수 있으면 성형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중학교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다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쩔이야.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 중3 때 나는 쩔이로 죽을 것 같다. 그 현실인식이 각성의 시작이야.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경제에 별 관심이 없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비극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저의 비극이기도 해. 왜냐면 그래 내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님께서 나를 자꾸 역사 이런 쪽 채널로 자꾸 규정을 해가지고 영감님들만 계속 들어오지. 내가 대하는 사람은 보살님들인데 이게 영감님 채널이야. 내가 지금 남성 비율이 훨씬 높다니까. 경제, 정치, 역사는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보통은 종교 채널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무슨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유튜브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놈은 확실히 남성 채널이야 이렇게 하겠지. 되게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채널 규정성이라는 게 있어. 유튜브가 얘는 중년 남성 채널이야. 그럼 중년 남성에게 영상을 띄워줘. 얘는 애들 채널이야. 그러면 애들 채널에 띄워줘. 여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다 다르게 보는 거야. 걔가 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한번 규정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채널 같으면 젊은 애들한테는 노출이 안 돼. 걔네는 내가 존재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꿔도 이미 안 돼. 얘는 어디로 분류가 돼 있어. 이 인간은 여기야. 이렇게. 유튜브님께서 다 분류를 해놨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